11월까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 입장에서 그 역산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기인들을 가지고 보면은 8월에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윤 총장도 그런 캘린더를 염두에 두고서 국민 여론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시간표하고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합류한 후보가 당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최소한의 공존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도 아닐 뿐더러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급하게 합류한 후보가 그리고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뭐 오늘 그 윤석열 전 총장 측 대변인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 인터뷰를 한 건데 시간표가 상충되지 않을 것이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윤 전 총장 측은 그냥 들어가는 건 윤석열식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제가 봐도 이게 시간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민주당은 안 간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이 점은 이제 거의 결정이 됐고 시점도 이제 저는 뭐 한 8월 정도 가능하다 이래 보이고요. 다만 이제 윤 총장 입장은 이제 정치인에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왜 여당이 아니고 이게 야당으로 가야만 되느냐 이런 이제 국민적인 메시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는 왜 정권 교체인가? 문재인 정권이 무슨 잘못을 게 정권 교체에 들었냐 이런 이제 부분의 메시지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수사 탄핵하고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또 어떻게 과연 이게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건지 수사는 이런 부분에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저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합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급하게 합류한 후보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왜냐하면 글쎄요 1년 전 혹은 뭐 6개월 전 지지율 1위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대표 말처럼 정말 급하게 등장하면 쉽지 않은지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례를 이제 아주 통계학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합류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정당이라는 조직이 사실 우리가 정당 중심주의잖아요. 그러면 정당에서 이 대선 후보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당이라는 게 국회의 도움이 없이는 대통령이 한치도 이끌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 후보와 당의 어떤 충성도 이게 이제 같이 결합돼야 되는데 문제는 서로 이제 만난 지가 얼마 안 돼, 아직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청와대와 당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호흡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 친문이라는 세력이 그나마 그래도 당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당 장악도 되고 뭔가 청와대와 소통이 되지. 만약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은 의석이 174석이에요. 그러면 2년간은 여전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따로 놀면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당과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한 몸이 돼서 움직여 나가려면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당에 들어와서 당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친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처럼 움직여내는 거거든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그 사람하고 밥도 안 먹고 한 번도 말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도 당 생활 한 10년 해봤잖아요. 본인이 이제 옆에서 바에 따르면 결국은 들어와서 뭔가 당과의 어떤 친밀도, 접합도를 높여야지만이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충성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 전 총장에게 입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현정 의원님이 논평하는 중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공식 공보라인 대변인이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를 했는데 비슷한 흐름일까요? 윤 전 총장이 이달 말 그러니까 6월 안에 정치 개시 그러니까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다. 선언할 듯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는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대변인은 국회 주변 여의도의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영 네. 평론가님, 속보 얘기를 좀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어찌됐건 이준석 대표가 공식 취임을 했고 이준석 대표가 연일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약간은 이제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정치 개시를 선언한다. 이게 짜여진 시간표인지 아니면 윤 전 총장 측도 뭔가 좀 속도가 빨라진 건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준비됐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윤 전 총장이 6월 11일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날 오후에 바로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가서 그 중도 소구력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비쳤잖아요. 예. 게다가 거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공보라인이 선임된 이동훈 대변인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회 주변에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이것도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처럼 캠프를 꾸릴 때는 큰 사무실을 얻거나 좀 대규모의 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공유 오피스 사무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최근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무실을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방식으로 가긴 가되 그러나 지금 이 타이밍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이준석 대표가 됐기 때문에 압박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들도 짜여진 플랜 A가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한 발씩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윤 총장의 잔행이나 메시지 정치가 길어지면 피로도가 더 쌓일 수 있거든요. 아하. 이런 점들도 아마 감안됐을 것 같은데 저는 입당은 아마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예. 정치 선언은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대단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지금 저렇게 주변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조만간 아마 게시할 수 있는 장소, 상황,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준비가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 한 번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서정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의 취임, 이준석 돌풍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윤 전 총장 스스로가 짜여진 시간표. 그런데 민심이 뭔가 본인을 부르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6월 그리고 공유 오피스도 빨리 좀 하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요. 예. 저는 속도를 이렇게 빨리 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이게 윤 총장 캠프에서 자기들이 정한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대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원래부터 이게 그 보통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한다 이런 이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 끝났기 때문에 6월달에 재개선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입당은 좀 늦어질 수 있는. 근데 입당 전에 사전 준비로 상당히 그 윤석열계 의원들을 많이 이게 그 접촉하면서 이게 그 포섭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정진석 의원이나 또는 이제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좀 당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 준비 작업 끝에 입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만 종합해보면 짜여진 시간표가 다 있는데 일단 뒤늦게 공개된 셈이고 이거를 이번 달 안에 윤 전 총장이 정치 전면에 서는 걸 결심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사실 윤 전 총장이 지지율 선두라도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 대표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이젠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탄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응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야권의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좋은 수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던 그런 어떤 이미지, 저항의 이미지 말고도 결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 총장 자리에서 저항만 한 이미지로 갖고는 대통령 안 된다. 이 대표 조목조목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했는데 글쎄요. 반대편에서 보면 윤 전 총장 측도 심기가 좀 불편해질 수 있을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볼 땐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 그런 본인이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고 들어오겠다는 그냥 이런 비판이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공정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이미지를 계속 살리려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속내는 상당히 불쾌할 거라고 저는 봐요. 본인이 어쨌든 지지율 1위잖아요. 지지율 1위에 있는 사람을 경쟁에서 들어오라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저는 전 총장 측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윤 전 총장의 지금까지 국정 운영 능력이나 정치력은 검증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검증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지. 그런 검증도 없이 그냥 지지율 1위니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서 또는 뭔가 어드밴티지를 갖고 시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데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결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의 정치력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봤지만 윤 전 총장이 이번 달 안에 정치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선언할 듯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전국을 돌며 민심 투어에 나설 것이란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됐던 지난 금요일에 윤 전 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도서관을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뭐 여러 그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있었지만 간접 행보로 읽혀지는 이 김대중 도서관 방문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축구로 치면요. 공격수가 상대방 진영에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공을 차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 김대중 DJ 정신이라고 하는 것, 또 이 호남이라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면에서 전유물로 생각해 왔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전유물이다 생각을 해왔는데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가는 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에 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깊숙이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특히 여기 가서 4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김성재 지금 이 김대중 대통령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굉장히 좀 비판적인 분이에요. 그동안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막내 아들 김홍걸 씨와 굉장히 갈등 관계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김성재 이사장이 직접 이제 소개를 받으면서 4시간 동안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 다른 지금 여당의 대선주자들은 지금 일산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옛날 사저 그게 이제 기념관으로 바꿔졌거든요. 예. 거기에 전부 다 출동해서 이제 그걸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이제 앞으로의 대선 국면은 누가 호남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지지도를 얻을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대의 지지도를 얻을 것인가. 이게 핵심적 과제인데 바로 그 부분을 먼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민주당은 뭘 이제 장점을 내세울 것인가.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이제 이제 여의도에 이제 마련한다는 것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조금 일정이 당겨진 감이 있을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일정이 좀 더 당겨진 감이 있고 6월부터 일단 시작한다는 것이고 예. 이 공유 오피스 문제도 아까 최수영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 수사를 그렇죠. 본인이 수사를 한 했었을 2차례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치 자금 때문에 두고 그 대통령들이 문제가 됐고 그게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집권 내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출발할 때부터 이 문제에 싹을 자르겠다. 바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유 오피스 뭐 등등 여러 가지 돈이 들지 않는 이런 식의 어떤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안에 정치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진 윤 전 총장 관련 얘기 속보와 함께 저희가 하나하나 행보를 짚어봤습니다.